이 행동은 통할 확률도 있긴 한데 안 통했을 때 역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화해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자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안녕하세요, 또윤입니다. 오늘 얘기할 주제는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싶을 때 역효과가 나는 행동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싸운 친구와 화해하는 법 영상에 댓글이 제법 많이 달렸는데 댓글들을 보면 사과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또는 사과를 해야 될 판에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화해하고 싶었던 친구랑 더 멀어져 버린다거나 손절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는 둘째치고 일단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, 오히려 역효과인 행동,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무한 카톡이에요. 화해로 이어지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소통하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잘못을 용서해 줄 때까지, 마음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미안하다, 정말 잘못했다, 진심으로 사과한다, 소중한 친구다, 너가 그렇게 상처받았을지 몰랐다, 상처 줘서 미안하다, 다시 한번 미안하다, 또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미안, 정말 다신 이런 일 없을 것, 정말 널 잃고 싶지 않다, 정말 널 잃고 싶지 않다, 그리고 정말 널 잃고 싶지 않다,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말 미안하다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문일 뿐이지 그냥 미안해라 라는 한 단어에 불과한 내용. 이 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나한테 실망을 했고 화를 내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캐치하고 서로 얘기해서 그 부분에서 너가 기분이 상했었구나, 그 점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, 또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,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아서 내가 너무 무감각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, 이 마음이 그런 줄 몰랐다, 이런 느낌의 화해를 향해 가는 소통,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기분이 나쁜지, 왜 화가 났는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카톡 사과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그걸 보내면 보낼수록 이 친구가 정말 반성을 하고 있구나, 사과를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정신을 차렸나 보다, 그 친구는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.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, 정말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, 정말 이 친구랑은 공감이 안 되는구나, 말이 안 통하는구나. 그 카톡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그쪽으로 생각이 굳어버려요. 지금 싸워버린 그 친구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런 반복적인 카톡이나 또는 전화 사과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사과는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역효과일 뿐이니 당장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손해예요. 본인 딴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 기분보단 상대방 기분을 생각해서 나를 낮춰서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건데 상대방은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고, 이런 걸 계속 여러분도 겪다 보면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.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요. 반복된 사과는 가볍게 넘어가 준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단단히 잘못해서 그 친구의 큰 뭔가를 건드려버려서 크게 화가 난 상태라면 본인에게도 안 좋고 그 친구에게도 역효과니까 당장 중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두 번째는, 근데 사실 너도 그건 잘못한 거야, 내가 그 친구에게 화해를 신청하는 입장에서 그 친구는 나랑 화해할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이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상황,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친구에게 사과하느라 상해버린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친구도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니까 나도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, 그렇게 되다가 손절이 돼도 난 상관이 없다,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해보셔도 돼요. 내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상대방 잘못도 얘기하는 거, 그러셔도 됩니다. 근데 절대 손절하고 싶지 않다, 이 친구는 나와 손절하고 싶을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화해만을 하고 싶다, 그런 상황이라면 그 친구의 잘못은 일단 묻어두세요. 역효과를 넘어서 그냥 화해할 가능성조차도 거의 없애버리는 행동입니다. 화나 있는 상대한테, 실망한 상대한테 내 단점을 지적받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. 자,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용돈을 줬어요. 그 받은 용돈을 식탁이나 이런 데 뒀어요. 동생이나 형이 돈을 가져가서 냅다 써버린 거예요. 내 입장에서 화가 굉장히 나겠죠.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돈을 내가 잘 간수를 했어야지,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식탁에다가 그 돈을 둔 거는 내 실수가 맞아요. 근데 내가 실수했어도 화는 나잖아요. 그럼 이제 돈을 쓴 가족한테 얘기를 하겠죠. 왜 남의 돈을 멋대로 쓰냐, 이런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족이 나한테 그 용돈은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, 멋대로 써서 미안하다, 내 잘못이다, 너무 급해서 그랬다,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용돈도 다시 되찾았고 기분이 어느 정도는 풀려갈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가져간 건 미안한데 거기에 둔 니도 잘못이지, 거기에 10,000원짜리가 떡 하니 있는데 누가 안 쓰냐, 그 부분은 너도 인정해야 돼. 자,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은 내 돈을 멋대로 써버린 이 가족한테 그래, 거기에 둔 건 내 잘못이 맞아, 앞으로는 식탁이나 이런 보이는 곳에 돈을 두지 않을게, 하실 수 있겠어요?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겠죠. 이런 경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. 싸움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방식이나 싸우는 사람도 전부 다 제각각이지만 화난 상태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요. 나도 분명 쌓인 게 있고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겠지만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과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은 들추면 안 돼요. 역효과를 넘어서 거의 손절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세 번째는 건드리는 거예요. 상대가 화가 나 있어. 이 친구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될 때 사과하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이나 이런 대화가 너무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툭툭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화를 부끄러워하고 무뚝뚝한 친구이거나 그런 친구라면 어떻게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불호해요. 무조건 싫어합니다. 뭐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잘 풀려갈 때쯤에 어깨 가볍게 톡톡 치면서 미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정도로 툭툭 치는 건 오히려 화해에 도움이 되는 스킨십일 수도 있는데, 그런 거 말고 좀 투박하게 하는 거 있죠. 뭐 헤드락을 갑자기 이렇게 걸면서 삐졌냐 화났냐 하면서 뭐 목을 조른다든지, 머리를 치면서 설마 잘못해놓고 머리를 치진 않겠지, 어깨나 등을 세게 치면서 야 좀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풀어버리려고 하는 툭 건드리는 행위, 그 사람도 툭툭 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역효과예요. 거의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, 하나는 사과할 거리가 추가된다, 또 하나는 완벽하게 손절당한다. 그 기분 나쁜 감촉은 훨씬 더 친구의 기억에 안 좋게 더 깊게 박혀요. 어깨나 등짝을 이렇게 맞아버린 순간에 그 울컥함과 그때 보게 되는 그 친구의 표정, 왜 기분을 안 푸냐는 듯이 씩 웃으면서 날 보는 표정과 그런 말투, 정말 깊게 박힙니다. 손절을 결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돼요. 와, 그 순간 진짜 결심했다, 손절해야겠다고. 이 행동은 통할 확률도 있긴 한데 안 통했을 때 역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화해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자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화해할 때 말고도 그냥 평소에 툭툭 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본인은 이유도 모른 채 손절을 많이 당합니다.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괜찮은데, 아니죠,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이런 걸로 많이 싸우죠.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 효과보다는 나쁜 효과를 더 많이 낳으니까 내가 화해를 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고, 평소에도 웬만하면 상대방 몸을 함부로 건드리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진짜 내가 한 대 쳐서 기분이 나빠진 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. 그 친구가 입은 데미지를 내가 꺼내와서 나한테 심을 수도 없고, 한 대 쳐 라고 한다고 치고 기분 풀리겠습니까? 미안하다고 말로 사과해도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요. 사과 몇 마디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싸운 친구와 화해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행동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했거나 이제 곧 하려고 했거나 하게 되더라도 나쁜 게 아닙니다. 인성이 못돼 먹거나 성격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단지 아직 친구 관계에 서툴고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. 다 큰 어른들도 인간관계를 그렇게 어려워하는데, 인간관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도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워해요. 어차피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어요. 완벽한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행동만 고치고 줄여가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순탄해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싸운 친구와 만에 하나 화해를 못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. 그 친구와 나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, 또 다른 친구를 새로 만나게 됐을 때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. 전 친구에게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한다면 전에 적었던 오답을 또 적는 꼴이죠.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아도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김에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다양한 도움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